이번 시간에는 오미자 재배 수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자의 재배 수형 변화는 그림과 같이 변화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수직으로 세웠던 재배 형태들이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수평으로 눕히는 그런 방법으로 왔는데요. 수직으로 세워서 재배했던 방법이 바로 울타리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울타리형 위까지 오이망을 쳐서 재배 기간을 연장하는 덕형, 그리고 아예 이 방법을 탈피해서 인위적으로 기울이는 V자형 방법과,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우스 재배, 즉 아치형, 이 방법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덕형은 거의 재배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울타리형, V자형, 아치형,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현재 좀 뜨고 있는 수형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타리형입니다. 울타리형 재배 유인틀은 2m에서 2m 50 정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지주를 받고 오이망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뭐 어느 곳에서든지 산간지라도 편하게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초기에 다수화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량을 얻고 빨리 끝나게 되는 재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잡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초 작업에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덩굴이 빨리 우거지기 때문에 이 빨리 갱신 시기가 빨리 도래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형태들은 5년까지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3년 정도에서 갱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좀 현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치형이 되겠습니다. 이 아치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갈수록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생장을 빠르게 하다가 갈수록 완만한 굴곡을 타고 수평이 이루어져서 위쪽에서 암꽃을 많이 피우는 그런 아주 특징 있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 수세도 안정되고 암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좀 단점이란 단점이 재배지가 주로 산간지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장 조성을 산간지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치형이 되겠습니다. 아치형이 필요성으로 대두된 시점은 바로 2012년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2년에 강한 태풍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나 뭐 볼라벤, 뭐 댐빗 이런 것들이 아치형을 이루는 재배 형식에 전부 다 피해를 주어서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쓰러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주를 세웠는데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다 뿌리가 이미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심어도 그때 생육되지 못하고 이 농가는 결국에 폐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재성 수형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이 대두되면서 아치형을 그때부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코메 법칙을 또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내재해성으로서 피해도 적고 그리고 수량이나 이런 품질에서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형과 대비해서 이 아치형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시면 뭐 수량도 22%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아까 울타리형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가게 되면 최소 5년 정도까지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도 2년 이상 증가를 시킬 수 있었고요. 또 내재성 수형이다 보니까 태풍, 폭설 이런 부분에도 예방이 되는 좋은 수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V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V자형 같은 경우는 원래 최종 목적은 연중 생산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처음에 오미자를 양쪽으로 유인을 하는데 먼저 첫 해에는 왼쪽으로만 오미자를 올리게 됩니다. 오른쪽은 비워놓고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또 신초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오른쪽에만 또 올립니다. 그러면 왼쪽은 2년생이 되고 오른쪽은 1년생이 됩니다. 그래서 2년생 때 오미자를 수확을 하고 또 다음 해가 되면 한쪽은 3년생이 되고 2년생이 되죠. 그러면 양쪽에서 오미자를 다 수확합니다. 그리고 3년생이 된 오미자를 걷어냅니다. 자, 이때 오미자를 걷어내면서 뿌리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약 땅에서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내면 나중에 내년에 다시 신초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돼서 또 받아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오미자는 계속 재배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3년 차에 잘라내고 다시 그 다음 년에 오미자를 신초를 받아 올리면 오른쪽은 3년생이 되고 왼쪽은 1년생이 됩니다. 그럼 3년생 때 수확을 하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이쪽이 3년생, 2년생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오미자를 수확하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연생이 다른 두 개의 포장을 두고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600평이 있다 하면은 300평은 올해 심고 나머지 300평은 내년에 심어서 2년생, 1년생 따로를 두고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 목적은 연중 생산이 주 목적이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V장의 모식도를 보면 오미자는 1년생, 2년생 때는 별로 우거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3년생이 되면 동굴처럼 잔가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미자의 식물학적 특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햇빛을 잘 받아야 암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잔가지나 줄기들이 퍼지게 되면 암꽃을 피우려는 부분을 햇빛이 다 가려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오미자는 꽃보다 잎이 먼저 피기 때문에 잎이 먼저 피면서 주위를 다 가려버리면 수꽃만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정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전정은 맨 마지막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자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울타리형 대비해서는 수량도 19%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도 울타리형 같이 약 3년 정도마다 갱신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재배가 되다 보니까 수량성이 울타리형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V자형으로 재배했을 때 각도를 몇 도로 하는 것이 좋느냐? 당연히 45도가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45도로 재배하게 되면은 농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45도로 하게 되면 풀을 매거나 농약을 뿌려야 될 때 다 몸을 수그리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60도 정도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농가 가보면 약 70도 정도로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농작업 편의 때문에 수량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45도로 하면서 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 70도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사다리형 재배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문경이라든지 저희 또 진안 지역에서도 사업화되어서 큰 효과를 봤던 재배 수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M자냐 사다리형자냐. 근데 각자 지역에 맞게 M자라고 표현해도 되고 사다리형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수형입니다. 이 방법은 땅에서 지주까지 약 180cm 정도로 크게 사람이 올라가서 뭔가를 놓고 수확할 필요가 없는 재배 수형입니다. 바로 손만 올려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좀 다른 게 첫 해에는 오미자를 심고 3년까지는 재배해서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갱신을 하고부터는 2년생 때 수확을 하고 다시 잘라내고 또 2년생을 키워서 수확하고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경연으로 해서 수확하고 재배하는 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저도 이 농가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 사다리형 재배를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미자 재배 수형을 말씀드렸습니다.